자, SM백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백셀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자, SM백셀은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세력주 지코죠. 지코. 예전에 지코 시절에 이 종목이 어떤 시세를 보이냐면 이런 식의 시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2005년도 같은 경우 자동차 강세를 일릴 때요. 에텍 같은 경우 2,000원에서 23,000원까지 11배의 주가가 원래 들어갔을 거예요. 중간에도 그렇고 여기 사이사이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전에 저기 그 90년대에는 뭐 엄청난 시세를 보인 바가 있고요. 만년 작전급 주급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여기도 수시로 이런 지금 짜잘한 거 요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크기 같은 경우도 여기 3,800원에서 시작을 해서 6,700원까지 이렇게 요 조그만 게 요게 더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만년 작전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 시절에 이게 꼬라지가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도 장기간 거래 정지가 됐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 들어왔었고요. 이렇게 꼬라지가 이 꼬라지를 보여도 그래도 명색이 이 종목이 현대차 1차 밴더 업체입니다. 이게 우선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예전 뉴스입니다. 2020년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1차 부품사, 1차 밴더 종목이. 그래서 내연기관 부품사,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라든가 이쪽 그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무더기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게 몰락의 서막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아래쪽에도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품사 협의체인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이사장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던 얘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경영권도 넘어 들어가서 지금은 SM백셀이라고 되어 있죠. 삼라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삼라그룹. 삼라그룹의 SM하고 그리고 2차전지 리튬 기업인 백셀이 합쳐져서 SM백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 쪽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앞에 나온 것처럼 1차 밴더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정부가 지금 전부 저쪽으로 다 넘어 들어가서 내연기관 쪽에서 지금 내연기관 하고 있다. 이쪽으로 채 못 따라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못 따라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2차전지 요쪽에서 성장성을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로 시세를 보였었죠. 바로 직전에 SM백셀이 바로 직전에도 이런 아주 강력한 9월 말에 저 앞쪽에도 하나 있고요.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 뭐로 올라갔냐라고 하면 리튬이었죠? 리튬? 저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종목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M백셀,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컨트, 리튬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에 이렇게 투자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또 요게 ESS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엊그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이 상한가 간지로는 지금 뭘 달고 있냐라고 하면요.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면서 올라 들어가요. 자, 이게 SM백셀이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간다. 1차 밴더사 중에서 이 정도 안 되는 회사 없습니다. 자, 이거 코스피죠. 같은 코스피의 서현 이화 같은 종목 보면요. 이런 애들은 지금 덩치 자체가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SL이라든가 서현 이화라든가 이런 종목들 자체 일단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얘는 지금 매출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요. 서현 이화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도 현기차 그룹의 90%입니다.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현지차 그룹에서 3조 6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2천억밖에 안 되는 이 회사가 현대차의 비중의 90%를 간다. 그럼 무엇을 모이냐고? 90% 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다가 100% 매출을 하고 있다. 근데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쪽 내연기관을 수질하면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져. 매출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이제 1,000억대로 가라앉으면 그래도 상한가 재료가 될까요? 매출이 1,000억대가 되면 현대차 그룹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 서현, 이화라든가 SL 같은 대표주들 있죠. 현대차가 가는 곳엔 공장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기업.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인도 가면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 다 있죠. 현대차가 가는 데에 공장 다 있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거 다시 매출이 있지 밑으로 2차전지 부분을 빼버린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드는 건데요.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매출이 90%가 아니라 95%, 100%면 뭐 쓸모 있냐 이거야. 현대차 1차 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매출이 원래 그게 다 나와요. 반도체 장비 중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풀어졌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는 교차 발주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삼성전자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는 오로지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본다 그러면 비메모리 디자인 하우스 기업 같은 경우 자 사이닉 솔루션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하이닉스에만 하죠.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에만 하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만 했고요. 오늘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요거를 최초로 깨트린 회사가 삼성전자가 최초로 지분 투자를 했다는 삼성전자 아이들 중에 신화인터텍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교차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100% 매출이거든요. 뭔 쓸모 있냐고. 그게 100% 매출인 게 100% 매출이 늘어나야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아진산업 같은 회사들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덩치를 너무 큰 데로 갔으니까요. 조금 작은 회사 여기 아진산업 같은 회사들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도 이렇게 4천억에서 5천억, 7천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 90%면 뭐 할 거냐고. 이게 늘어나질 않는데 매출이. 여기서 매출 90%가 넘는다.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상한가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건 뭐란 얘기입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적인 이제 자동차주 좀 오르고 그래서 리튬이 오를 때는 리튬 가지고 장난질 쳤다가 이제 자동차가 들고 나오니까 또 이제 자동차에다 이슈 달아가지고 이슈 달아 붙인 거죠. 매출이 100%면 뭐 할 거야?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긴 하는데 10억 매출 나온다 그러던가 뭐 5억 매출 나온다 이러면 아무 쓸모없는 거죠.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독점 공급이라고 하는 이익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독점 공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디스플레이가 BLU, 백라이트 유닛 같은 기업들처럼 언제든지 회사를 비슷한 수준 회사가 시장에 널리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회사를 교체시켜버릴 수 있어. 그 백라이트 유닛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주도주는 그냥 골로 가버리는 거고 새로운 놈이 올라들어와서 새로운 놈이 삼성전자 물량 싹쓸이라고 하면서 올라들어갔다가 또 삼성전자 또 바꿔 더 싼 놈으로 또 바꿔 그러면 그냥 몰락을 해버리고요. 지금 사라지는 멜파스 같은 기업들이죠. 멜파스 앞쪽에도 비엘레 대표주가 있고요. 그 2년 전에 또 다른 대표주가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대표주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싹 다 망해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일단 독점 공급이야. 그런데 더 싼 기업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한가 이유가 되질 않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케이스의 상한가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상한가가 이유가 되질 않잖아요. 현대차의 매출이 90%가 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동차 올라가니까 덩달아 작전 게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그룹이라고 얘기했죠. SM그룹은 주가에 거의 손을 대지를 않는 그룹입니다. SM그룹은 거의 손을 대지를 않는 그룹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주가를 띄우려는 한다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시장 좋을 때 같은 경우 호재를 막 남발하든가 그런 종류들은 아니고요. SM그룹이 주가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그룹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양지사라든가 이런 품절주류들 대부분들 같은 경우 이 기업이 주가라오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업에 들어가서 세력들이 먹고 빠지는 형태의 장난질 치는 그런 형태의 지금 대표 종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S&P500. 그러니까 현재로 친다 그러면 리튬주의 나머지들하고 경쟁을 붙여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앞쪽에서 나한테 우리가 리튬주 하면은 아주 유명했던 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니까 빼고요. 이제 아래쪽 하단 라인 쪽으로 친다면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나지 않는 기업 차이가 있으면 SM백스는 실적이 나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실적이 나지 않는 기업. 하이드로 리튬 2분기 매출이 5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5억. 리튬 포스 들어가 볼까요? 리튬 포스 뭐 도친 개친이죠. 그거나 뭐 수준 자체가 그거나 그래요. 이건 뭐 뭐 상패가 당장 상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 여기도 그렇죠? 매출 150억에 4년 연속 적자, 최근 분기 전부 싸그리 다 적자.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들 그 전에 물려있는 물량들도 너무 많고요. 얘들은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쪽에서 좀 게임을 좀 해보자. 자,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많은 이렇게 때문에 이제 돌아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고 리튬주들이 가벼운 쪽의 리튬주 대부분 다 등치가 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벼운 쪽에서 좀 작은 쪽에서도 눈에 띌 만한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SM백셀 같은 경우 확실히 눈에 띄어서 적어도 단타로는 할 수 노려볼 만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저 오늘의 이 이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대차 비중 90% 넘는데 어쩌라고. 1차 밴드는 다 90% 수준 나든다니까요. 현대차 2차 밴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1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 매출처향 매출이 대부분 다 그 정도 퍼센트 다 되는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뭐 있어? 뭐 있습니까? 현기차 빼고 나면. 현기차 점유율이 얼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GM 정도 하는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SL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을 다투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기차 외에도 나머지 해외 기업들에도 하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만 하다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중국 기업까지로 이제 확대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요렇게 확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뿐입니다. 1차 밴더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슈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서현이와 같은 이런 1차 밴더들도 90% 수준은 다 됩니다. 매출 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20배요, 20배. 그런데도 90%야.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하셔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작정하고 잡아당기는 추세 아닙니까? 요거 앞에서 치고 나오는 이렇게 작정하고 상한가. 자, 앞쪽에 6월달에 작정하고 상한가 그냥 그대로 상한가 같죠? 그리고 9월달에도 작정하고 상한가, 다음날에 상한가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렇게 띄워놓고 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오전에 위쪽에서 밀려 떨어지기 전에 그때 착실해놓고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선 건너뛰고 다시 리튬 이슈가 불거질 때 그때 노리고 들어가시라.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자, 시장 상황이 오늘 오전처럼 잠깐 눌려 들어갈 때 지금처럼 다시 돌아 들어올 때 반도체가 갈 때 원전이 갈 때 조선이 갈 때 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주도주 전체가 다 눌릴 때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항상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르고 왜냐 그러면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 각자 다양한 특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실전 투자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지금 3,850이에요. 3,850.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장세라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라 그랬지 반도체만 간 거 아니죠. 당장 로봇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중기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클 조정을 받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개별 쪽에서 보면요. 온코테라닉 같은 경우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한 달 반 동안 400%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무상증자 이슈 나와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날아갔던
자, 다시 현재 강세 보던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아도 이렇게 올라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치고 들어왔었죠? G2G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이 잘 모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 들어왔었고요.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종목들,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런 종목들 비장의 카드를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원 자체가 지금 반도체 오늘 같은 날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버리면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수익 못 내잖아. 근데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전문가 따로 있고요. 반도체 잘하는 분 따로 있고 바이오 잘하는 분 다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에 쭉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전문가 특기하고 접근법을 이렇게 다 구분을 하신 다음에 전지 투자 팁에서 방향 잡아드리면 그때 그쪽에 주도 섹터 들어가는 그거 잘하는 분과를 중점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리딩을 받게 되면 자 이렇게 그때 그 각 섹터에 대한 내용들 그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익도 낼 수도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전부 다 되는 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